죄송합니다. 일단은 자료집, 공통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할 텐데, 공통자료집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많고.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서울시 의정감시단 하고 나면서 이렇게 발간했던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지금 서울시 의회가 어느 상황인지 개략적인 것들로, 통계들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당별 구성을 보시면 너무 자 10대 때 지금 작년부터 이제 11대로 넘어왔죠. 10대 때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시장도 민주당 의원도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이었었습니다. 압도적이죠. 자, 이번에 11대로 넘어왔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112명 중에 76명이 국민의힘입니다. 의원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좋게 설명을 하면은 시장이 결정한 것들을 의회가 뒷받침해서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추진력 있게 정책들을 밀어갈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반대편으로 보면은 만약에 거기에 실수가 있거나 오판이 있었을 때 이거는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한계점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력별로 보면은 10대 때도 73%가 초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입들인 거죠. 시의회 신입들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74%가 신입들입니다. 신입들은 적응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3년째부터 제대로 의원다운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70% 정도가 2년 동안 의회에서 큰 역할들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재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저희 문제의식에 있었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난 10대 때는 10%, 20대, 30대가 10% 정도였죠. 대부분 다 지금 15%, 16%, 60대 이상이 25%, 이 정도 되는데 비율상으로 봤을 땐 20대, 30대의 비율이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적습니다. 성별로 봐도 남성이 월등히 이렇게 많습니다. 7대 3 정도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40대 이상의 남성들 중심, 뭐 장애 여부를 따지면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그리고 여러분 위원회 자료집에 보시면 맨 뒤에 보면은 의원들의 재산들이 다, 신고한 재산들이 다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주시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의 그럼 특성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시의회는 그러면 이분들의 사고, 판단, 가치 판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20대 의원들이 15%를 차지한다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이대,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건 일정적으로 맞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분들이 20대, 30대의 감수성들, 그분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감수성들을 가져야 되고, 남성분들이 주라면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50대 50의 사회니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그분들이 못다한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감수성들을 가지고 시의회에 임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번 같은 경우에 20대, 30대들의 반란들이 어떻든 있었다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당별에서 보면은 이제 양당 체제가 완전히 굳혀졌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적어도 2개의 당이 그래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완전한 양당 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죠. 자, 이제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대부분 시의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권한들은 어떻든 조례를 만드는 것들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 예산을 갖다 결산하는 작년 예산을 결산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 정책이나 업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고 그게 행정사무감사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들이. 근데 의원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의정비 활동 아마 신문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 410 더하기 150면 560인가요? 월 560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죄를 저질러도 그래고 구속이 돼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요거는 이제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울시 그 이번에 전 지자체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들이 의원을 제명시킨 사건이 서울시에서 있었었죠. 혹시 아시나요? 성비위 때문에 모두 합의하에 다 제명을 최초로 시켰어요. 이름은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뭐 그런 분들의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의 일정들이 그래서 정례회 6월 정례회, 11월 정례회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특히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많은 임시회들이 있고 6월하고 11월 사이에도 그 임시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정례회는 그렇게까지 막 관심사가 되지는 못해요. 작년 거 이미 지나간 사업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점검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 이제 피크인 거죠. 이 행정사무감사 뒤에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면 자 1년 동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정책들을 집행해 온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조사하겠어. 다 나와서 너네들이 했던 성과들을 이야기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논의한 다음에 점검한 다음에 내년도 그럼 너네 예산안은 어떻게 하겠어라는 결정의 과정인 거죠. 근데 저희가 예산안 심의도 물론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물론 예산안 본회의에서 이제 다들 진행이 되지만은 실제적인 거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따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라도 제발 잘 해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임시회들은 뭐 시정 질문들 하고 사안마다 막 모든 엄청난 안건들이 올라와요. 그걸 정말 다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안건들을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평가지표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자료집을 좀 몇 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94페이지부터 이제 쭉 시작될 텐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지표들은 자 의원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라는 많은 문서들이 있고 저희도 그 앞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지표로서 저희가 좀 추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이 질의를 하거나 의정활동이 질의 안에 보이죠. 그걸 볼 때 판단할 때 이런 사람들, 이런 활동들, 이런 관점들이 좋은 거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요약해 놓은 거라고. 주민 대표성들을 갖다가 좀 예로 들면은 뭐 쓰레기 소각장이 조금 민감한 지역이 마포구에서 오셨나요? 민감한 지역이 있기는 한데 그냥 예로만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서울 시민 전체에서 비하면은 어떻든 그분들이 약자죠. 그래서 막 계속 항의하고 시위하고 집회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약자라는 거에도 어떻든 뭐 논란이 있겠으나 어떻든 지역 의원한테는 굉장히 약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약자를 어떻든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분들을 발견하고 의원들이 사전 의견 수렴까지는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계속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의회에 와가지고는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은 그 사업의 절차,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면은 쓰레기 사업 소각장을 진행하고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막 점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문제 생기는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안 된다, 절차 위반이다,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의회에서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모욕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십니다. 그래야 지역구 주민들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액션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실제로 주민 대표성들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만약에 이제 이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는 그 지역 외에 서울시 전체 주민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쓰레기의 문제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서울 시민들 전체가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든 요 지역의 주민들 의견만 듣는다라는 것은 공정성들을 갖다 뒷받침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전체를 갖다 보고 고민하지 않는 방식인 거겠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정말로 제대로 주민 대표성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정책 발굴들, 서울시 전체를 보시면서 정책 발굴들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쓰레기부터 줄여야 되니까 캠페인도 벌려서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정말 잘 하도록 캠페인도 벌리고, 그리고 분리수거된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뭐 재활용 시설들을 확대도 시키고, 그리고 소각장도 최대한 공해가 나오지 않는 방식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그런 과정들에 매달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질문들이 정말 훌륭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들인데 합법성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의원들, 서울시 공무원들이 법을 정말 잘 지킬 것 같잖아요. 사실은 본인 업무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는 부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두꺼운 매뉴얼들을 다 읽지 못하고 기준들을 갖다 다 파악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고 특히 이제 어떤 문제, 특히 공약 사업들, 시장의 공약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됐죠. 공약 사업 시장이 사실은 법보다 시장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는 분들이니까 공약 사업들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은 모든 예산 지출은 조례를 근거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내년도 예산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하고 들이밀어요. 그럼 의원들은 열받죠. 조례부터 만들어 와. 이거가 되는데 이 싸움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령중수 그리고 공직기강 회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내일이 1년 되는 날인데 이제 이태원 참사를 이제 생각하면 사실 용산구청 공무원들, 서울시청 공무원들, 경찰, 뭐 소방서, 병원 그 어디서라도 자기 역할을 하나만이라도 그 한 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은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참사 때마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지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점검하고 그 윗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지대하고 계속 지적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분들의 공직이 해이해지지 않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으면 내년에 뭐 총선에 나갈까 이거 고민만 하고 있으면은 밑에 사람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사가 발생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산 지출이나 부가징수는 이제 뭐 예산 낭비나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될 텐데 예산 지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약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사 통과하는 적극적으로 무사 통과 시켜주는 상황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적하는 의원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성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료 어마어마하게 요청합니다만 한 무릎 정도까지 쌓일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다 보지 않고 오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갖다 제대로 활용하는지 요청만 하고 안 보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사업이 그 부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질문을 만들어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자료 제출 잘 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의원들이 받는 것들 중에 물론 1인당 이렇게 받는 것 같지만
1인당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공청회 열 수 있는 이런 비용도 공통운영 경비도 있고 많은 정책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책 지원관도 1인당 아니다 의원 한 명 아니 정책 지원관 한 명이 의원 2명을 갖다가 커버하는 정도의 인력들을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그쪽은 이제 계속 보강이 되고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전문성이 정말 그만큼 향상됐느냐. 서울시는 그나마 좀 쓰는 것 같은데 그 정책개발비를 다른 시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그대로 반납해요. 정책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용역을 안 주고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안 적절성 같은 경우도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데 질의 성과와 개선 답변.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멘트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거 개선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이 계획 가져와요. 이렇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끄집어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은. 그러면 대부분의 행정의 대답은 그래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검토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끝까지 이걸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예산 낭비나 그리고 업무 혜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의회는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한테 좋은 말만 이렇게 딱 회의록에 남겨놓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중에 점수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들을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에 따라서 4점과 5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의원들한테 강하게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효율성 검증 마지막 건 것 같네요. 이제 서울시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공약 사업들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그랬으니까 서울런이라고 혹시 아세요? 서울런? 네, 서울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봤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그 사업의 기본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뭐라고 하죠? 중위소득 아래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골자로 시작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학생들 멘토들을 붙여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그렇게 이제 멘토들도 묶어주고 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걸 이제 50대로 이제 확장을 해서 서울론 사업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긴 한데, 지금 콘텐츠라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 뭐 EBS도 이미 기본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영상 콘텐츠가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공부를 못 하는 것일까? 교과서 살 돈, 뭐 참고서 살 돈 이런 게 없어서 옛날처럼 지금은 인터넷 무료 강의들이 엄청나게 널려 깔려 있고 EBS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딜까요? 서울시 교육청과 그 산하에 있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교사들과? 근데 서울시에서 이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하고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협력할까요? 아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못 해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별도로 해요, 또. 이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있는 건 거죠. 이게 바로 예산 낭비인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교육청에서는 자, 우리가 컨텐츠를 갖다가 애들한테 열심히 잘 하겠다. 너네들은 멘토를 맡아라. 역할 분담을 해서 애들을 케어해야 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런이 약자와 동행이라는 모토 아래 진행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가장 주축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따로 가는 겁니다. 크게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검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하고 있는지 확인을 의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감점 지표가 있군요, 참. 자,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서울시 의원은 서울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매번 회의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만한 품위를 갖추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지 의심이 들면은 감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있다가 얼굴이 찌푸려진다, 감점을 주시면 됩니다. 뭐 읽어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할 표입니다. 편배. 자, 아이고, 계속 적응이 안 되네요. 편배. 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11월 2일 날, 뭐 여기가 어느 위원회시죠? 기획경제위원회시면은 기획경제위원회가 2일 날 열렸다. 의원들이 참가한 의원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래서 쭉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이게 절차상 보면은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12월 2일 날 10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 10시에 시작을 하면은 뭐 간단한 이렇게 의장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의원 한 명 15분씩 의원 한 명 쭉 차례 순서로 쭉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조금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서 또다시 질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 번 아마 쭉 쪼르륵 한 번씩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질의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모하시라고 남겨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할 때까지는 이제 체크가 되는데, 그 다음에 12번째 가서는 첫 번째 했던 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 뒤에서 막 2번, 3번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앞에 중간 부분들은 이제 뭐 기억도 안 나게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적으시고, 여기서 이제 한 명 할 때마다 끊으세요. 끊으시고, 그 질의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 15분 정도니까 쭉 여러 이야기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주제가 한두 개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가 느끼는 바가 있다, 내 의견이 있다, 그 질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싶으시면은 바로 적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 종합평가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뒤로 가면은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계속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하고 끊고 간략하게 적을 것들이 있으면은 적으시고, 아니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이 지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지를 1점에서 5점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하고 나서 한 8번째 의원 들으면 이제 이게 일정 정도 분별력이 생기지만 앞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이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이런 체크들을 근거로, 만약 여기에는 이제 질의를 몇 번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제로 했는지, 어떤 양으로 몇 번이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다시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그 체크들이 좀 필요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거 아니니까 막 레포트 쓰듯이 막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점평가에서 찌푸려지시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순질이기 때문에 체크를 했다. 뭐 아니면은 그 뭐 사람이 호통 뭐 아까 지표 중에 뭐가 있었죠? 아이고 뭐 감사 방해를 했다. 아니면 갈등 조장을 했다. 요거 한 마디씩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모아서 쓸 거기 때문에 감점 요인들이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별도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얼마가 줄었는지 내년에는 또 얼마가 줄 건지 이걸 체크하기 위함이고 그런 행태들이 또 어떤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체크하기 위함이니까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네. 그리고 종합평가 아까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지표평가만큼 중요해요. 지표평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 회밖에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n분의 1의 점수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합평가는요. 의원들이 자기 거니까 자기 질의에 대해서 시민들이 댓글을 단 거잖아요. 다 읽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작년에도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막 너무 적나라하게 써주셔가지고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관없습니다. 네. 못되는 사람한테는 못되게 좀 해줘야죠. 해주시고, 1점에서 5점을 어떻게 줄 거냐, 그러면. 아까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1점에서 5점은, 1, 3, 5점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매우 못함. 이해하시겠죠? 이건 뭐, 얼굴이 찌푸려지는 정도가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감점에 해당되는 질의들이 있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누구 혹시 아세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도움을 한번 받았는데 너무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뭐 이런 식의 개인사 하잘 쓸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날 하루를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보시면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매우 못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질의를 하면서 자기 질의가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한숨이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조건 1점을 주시면 되는 거고, 보통이면 매우 잘함부터 갈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말 훌륭한 질문들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들어가 있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질문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최종적으로 5점을 주시려면은 개선 약속, 대안, 반영 아까 말씀드렸죠. 지표화할 때 개선 약속과 끝까지 추궁해서 그 약속들을 받아내는 거, 요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해서 이것까지 끌어내는 의원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이제 보시면은 일부 지표에 해당되는 질의도 들어갔고 약간 어리버리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티는 나지만 성과를 내지도 특별하게 성과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무난하다. 대부분 아마 여기 2점에서 4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여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 3, 5점이 결정됐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이제 의원별로 비교하셔서 2점으로 내려가든지 4점으로 사람별로 비교를 해서 조금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이제 파일로 나중에 받으실 텐데 이거는 피감 기관들 답변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꼭 이런 지표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제 부서의 답변자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 혹시라도 보시다가 자료 제출이 너무 심하다. 자료 제출 안 하는 게 그래서 의원들마다 막 난리다. 이런 경우에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겠지만은 약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있습니다. 불필요한 언쟁하고 국회에서 요즘에 많이 보시죠. 언론으로 보실 텐데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거부, 답변 거부. 작년에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수습하는 문제 때문에 출석 거부를
출석 거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석을 좀 출석하는 걸 좀 연기해 달라고 뭐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출석 거부했다면서 아무튼 작년에 파행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너무 힘드실 거라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마 올해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는데 최근에 청문회에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예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만 좀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질의들을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은 평가를 해서 빠지게 돼요. 의장들은 위원장들은. 그래서 이 위원장들을 이제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회의 운영을 갖다 위원장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회의 운영 평가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회의를 위원장만 보는 건 아니에요. 부위원장도 중간중간에 위원장이 힘들고 빠져나가면 이제 대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위원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원회 전체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것도 대부분 무난한 진행들이 이루어지기는 할 거예요. 격한 경쟁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 한 특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여기에서 그 민주적인 태도 부분들인데 이제 당이라는 입장, 위원장들도 당이라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당 의원들의 편들을 많이 드는 편파적인 진행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으로. 네. 만약에 이제 자료 제출이나 뭐 그 운영 이렇게 뭐 좀 뭐라고 하죠? 의원을 여러 번 다선 의원이신 경우 다선 의원이 위원장이신 것 같은 경우 이제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유도리도 있고 그래서 회의 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 눈에 아마 보이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만약에 자료 제출 때문에 뭐 했다 그러면 잠깐 그 텀 동안 다른 회의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벌어서 그 다음 질문으로 이런 효율적인 운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칭찬해 주시면 그것도 나름 좋은 의원으로 만드는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원회에 며칠 날 이렇게 배정됐다라고 받은 표 링크 받으셨죠? 그 링크를 이제 위원회별로 카톡방을 만들 텐데 그 카톡방 공지에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와 안내들은 그 공지와 카톡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카톡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카톡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보실 때 6시간 최소가 5시간 아니면 6시간이거든요. 이거 아마 막상 해보시면 영상을 그냥 쭉 보고 그냥 영화처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의원이 무슨 일은 평가를 하는 작업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6시간 이상이 당연히 걸리겠죠. 의견까지 쓰고 이러면은 한번 하시고 나면은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띄엄띄엄 일주일 정도 주말에는 그래도 쉬실 수 있도록 띄엄띄엄 배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일단 그 실시간 방송을 못 보시면은 그냥 1.2배속으로 틀어서 빨리빨리 보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는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면 생방송 지켜보시는 게 가능하시면 오전 정도만 의원 한 명 하고 끝나는 거니까 주로 오전은 그냥 생방송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바로 체크하시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겠다. 오후 거는 다음에 파일 나오면 하루 이틀 뒤에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회의가 있고 난 뒤에 6일 정도가 지나면은 그날 자정까지는 파일을 담당자분들한테 평가서 파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간단한 평가 합의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등수 차이들하고 격하게 차이가 나는
6등에서 7등으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정 정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균값이니까 편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1등하고 꼴등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카톡에서 한 30분 정도 영상 회의를 하셔도 좋고 카톡을 주고받으시면서 의견을 전달하셔서 점수를 좀 조정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질의응답을 받으면 그런 질문들에 딱 부딪혀요. 이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굉장히 의견들이 생각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또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서 기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서 이게 점수 차이 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의원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평가 박하게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물론 의원들을 일단 줄 세우게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단순히 줄 세우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무슨 시험 보듯이 정답 몇 개 맞췄는지 이런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어떻든 그래도 3분씩 묶어놨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정 활동을 지켜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르는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추가로 더 이야기 드린다는 부분 요거 하나만 끝내고 마칠게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예시입니다. 예시. 본인이 쭉 들었을 때 일정 정도 비율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너무 훌륭한데 이 위원회 전체가 너무 훌륭한데 하면은 이제 그 5점 받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비율을 나누셔서 좀 늘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은 다 3점 주거나 이렇게. 작년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다 5점, 모르겠다. 5점 다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의원들 사이에 변별력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저희가 아주 곤란을 겪고 데이터가 너무 왜곡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비율들을 감안하셔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